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는 몰랐던 인생의 소중한 진리들이 조금씩 다가오죠. 그리고 그 진실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후회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그런 진실들을 바탕으로 80대가 되기 전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사연들로 풀어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족은 우리 곁에 항상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내 곁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곤 합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그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을 들어보시죠. 김 씨는 올해로 65세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사업가로 바쁜 삶을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삶이 30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그에게 가족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김 씨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묵묵히 지켜봤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그의 헌신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김 씨는 사업이 더욱 커지면서 해외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졸업식, 중요한 행사 등 모든 가족의 순간을 놓쳤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해서 더 잘 되면 그때는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녀들과의 시간을 미루고 또 미뤘죠.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을 했을 때 김 씨는 비로소 일에서 손을 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는 이제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어느 날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가족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 제안에 쉽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그날은 우리 일정이 있어서 어려워요.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와 거리를 두는 거지?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솔직히 우리에게는 아빠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곁에 있어준 적이 없었잖아요.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가 쏟아부었던 모든 노력과 헌신이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었죠. 가족을 위해 바쳤던 시간들이 결국 가족을 멀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김 씨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그제야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애썼지만 자녀들은 이미 그와 정서적으로 너무나도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제 홀로 지내며 자신이 일에 치여 놓쳤던 가족들과의 시간을 하루하루 후회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가족은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어느새 멀어질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사업에 성공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가족과의 관계를 잃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 후반에 이런 쓸쓸함을 겪게 되죠. 첫 번째 교훈은 가족과의 시간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나 배우자와의 시간을 뒤로 미루다 보면 그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바쁜 것이 나중에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족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멀어지기 쉽습니다. 김 씨처럼 가족이 멀어졌을 때 그걸 되돌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가족에게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 유대감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함께 보내는 시간과 마음의 교류입니다. 우리는 때로 경제적 성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감정적인 유대 없이는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여러분이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진실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진리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은 건강을 잃고 난 후에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된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젊은 시절부터 큰 회사를 운영하며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는 회사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해 늘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고 건강보다는 성공을 우선시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의하고 술자리도 잦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건강검진이나 운동을 미루기 일쑤였죠. 박 씨는 50대 중반에 접어들며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돌볼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두통이 오고 몸이 무겁고 피로가 가시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일이 끝나면 쉬면 되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중요한 회의 도중 갑작스러운 어지러움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들은 진단은 심각한 고혈압과 당뇨, 심장 이상이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당장 건강 관리를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그 돈을 쓰기엔 이미 몸이 병들어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던 겁니다. 박 씨는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려 노력했지만 회복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껏 일해온 시간이 자신의 몸을 갉아먹은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회 속에서 박 씨는 자신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에게 남은 돈은 많았지만 그 돈을 누릴 시간과 체력이 부족했습니다. 박 씨의 사연은 우리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일깨워줍니다. 돈은 나중에라도 벌 수 있지만 건강은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박 씨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며 성공을 위해 달렸지만 결국 자신의 몸을 혹사한 대가로 건강을 잃게 되었죠. 이건 많은 분들이 노년에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건강관리는 젊을 때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은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 나중에 쉬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은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박 씨처럼 나중에 큰 병이 찾아왔을 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건강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박 씨처럼 돈이 많아도 그 돈을 누릴 수 있는 건강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재산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병원비로 다 쓰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돌보고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건강은 누구나 잃기 전까지는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박 씨의 사연이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길 바라며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몸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진실은 진정한 친구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사회적 성공과 재산을 쌓으며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지만 정말 내 곁에 남는 친구는 극소수라는 사실을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습니다. 이 씨는 50대 중반까지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 과정에서 만난 친구들과 자주 모임을 가졌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등 화려한 사교 생활을 즐겼고 그는 자신이 주변에 친구가 많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60대에 들어서면서
이 씨의 사업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면서 더 이상 예전처럼 친구들과 호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되었죠.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이상 고급 레스토랑에 갈 수 없고 비싼 선물을 하지 못하자 친구들은 점차 그와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돈을 못 쓰니 이 사람들이 날 멀리하는 건가? 그는 곧바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요즘 사업이 어려워.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친구는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 나도 어려우니 미안하지만 도울 수 없어. 그 말을 들은 이 씨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돈을 쓸 수 없게 되니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갔다는 사실이 너무나 씁쓸하고 허무했습니다. 그들은 이 씨와 함께 있을 때는 돈과 성공을 보고 가까워졌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씨를 생각하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돈으로 살 수 없구나. 이 사연은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고 화려한 생활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인생의 큰 즐거움처럼 느껴지지만 60대가 되면 진짜 내 곁에 남는 친구가 몇 명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돈이나 성공으로 맺어진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경험한 것처럼 돈과 성공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들은 금세 떠나갑니다. 그들이 정말로 내 친구가 아니라 내 성공과 부에 의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진정한 친구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으로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60대에 들어서면 우리는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짜 친구들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마지막으로 인생의 후반부에는 친구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친구의 수가 많아도 그 관계가 깊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깊이 있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이 씨의 사연이 여러분에게 진짜 친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할 진실은 시간이 돈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최 씨는 은퇴 후 빈 시간들이 주는 허무함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간이라는 거요. 그러나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 자신을 위해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은 이미 흘러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은퇴 후 여행을 계획했지만 그때는 몸이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자녀들도 이미 각자의 삶을 꾸리느라 바빴습니다. 아빠, 바빠서 다음에 얘기해요. 라는 자녀들의 말이 최 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결국 그는 홀로 남은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때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최 씨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서야 깨닫고 젊은 시절 더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썼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후회했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시간의 절대적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알지만 그 깨달음은 종종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들면 젊은 시절 흘려보낸 시간들이 무엇보다 아쉽게 느껴지죠. 첫 번째 교훈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 일, 사회적 성공을 위해 시간을 씁니다.
그러나 결국 인생 후반부에 남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보낸 시간입니다. 최 씨가 느꼈던 후회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써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가족과의 시간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자녀들은 성장하고 부모는 늙어갑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들과 함께할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교훈은 시간의 가치를 깨닫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 최 씨가 느꼈던 공허함과 후회를 줄이려면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고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조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야기할 진실은 나 자신에게 충실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남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후회로 돌아옵니다. 정 씨는 평생을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법대를 졸업했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글을 쓰는 삶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그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죠. 결혼 후에는 아내와 자녀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습니다. 정 씨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언제나 뒤로 미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 씨는 은퇴 후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갖게 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나이 65세였습니다. 그는 은퇴 후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해보고 싶어. 글을 써보고 싶어. 하지만 아내는 웃으며 당신 이제 와서 작가가 되겠다고? 그건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야. 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 씨는 그 말을 듣고 속이 상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늘 꿈꾸던 일을 이제라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글을 쓰기 시작했죠.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점점 그 속에서 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하지만 정 씨는 한 가지 후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정 씨는 60대 중반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은 후회만 남길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는 이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정 씨의 사연은 우리에게 자신의 꿈을 미루지 말라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에 들어서면 남의 기대를 위해 살았던 시간들이 크게 후회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나 자신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안정과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에게 충실할 때 옵니다. 정 씨가 은퇴 후 글쓰기를 시작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 씨처럼 나이 들어서라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늦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 과감히 도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결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에 진정한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는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 후회로 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진정한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진실은 죽음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멀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씨는 72세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건강에 큰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한 편은 아니었지만 워낙 튼튼한 체질이라 병원에 갈 일도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한 씨는 은퇴 후에도 죽음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평범한 노년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씨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며칠을 지내다가 통증이 점점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후 한 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말기 췌장암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수개월 내에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한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건강하다고 믿었고 죽음은 아직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들과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유언이나 재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 씨는 점점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제야 자녀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고 자녀들은 한 씨가 갑자기 그 주제를 꺼내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결국 한 씨는 후회와 미련 속에서 남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젊을 때, 심지어 60대에도 죽음이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언제나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한 씨처럼 갑작스럽게 닥친 죽음 앞에서 준비되지 않은 인생을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두려움을 피한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미리 재산 정리와 유언, 가족들과의 감정 정리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죽음이 찾아왔을 때 후회 없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가족과의 마지막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이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마지막이 그들에게도 혼란과 고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한다면 우리는 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60대에 깨닫는 진실 6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건강, 시간의 가치, 진정한 친구,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 그리고 죽음에 대한 준비. 이 모든 진실을 80대가 되기 전에 깨닫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는 조금씩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들을 더 후회 없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